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출 N 응용 문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론을 이제 숙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것인데,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고 이론을 잘 아시려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해 봐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실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기출엔 응용 문제집이 되는데, 키워드를 통한 직관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 이렇게 했는데, 민열 강의가 키워드 암기법이죠. 그래서 키워드 암기법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쉽게 풀리는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암기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5개년 기출 중심의 최신 경향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5개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를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최신 경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가 아닌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이 지금 현재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뭐 평균 60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몇 개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숫보기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숫보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출엔 응용을 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숫보기 강의를 여기에 맞춰서 들어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보기 교재를 내 거로 만든다, 이 과정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해설지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위주로 여기서 이거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가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주 컨셉이 좋죠. 자, 첫 번째 테마가 권리 변동과 법령의 총설 그랬는데, 이 권리 변동 파트가 시험 문제로 요즘은 최근에 계속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법령의 총선 파트들도 좀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한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법령 중에서 우리가 사실 33회, 32회 계속 나왔던 것이 이 단독행위 문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시험용으로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요거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요게 밴드 질문의 대답이죠.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렇게 써두시면 된다. 그런데 시험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것도 나오는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의 포기, 소유권 포기, 유죄 상속,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고요. 유죄 상속까지 다시 외운 것은 이 포기 중에서 상속의 포기, 소유권 포기는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또 많아요. 그래서 포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외우고 없는 단독행위로 상소를 받으시면 된다. 유죄 상소,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것과 구별해서 우리 이제 아주 기초적인 생기초적인 문제로 계약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계약은 우리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합의해제, 매매, 예약, 이것들을 써놨는데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근데 증여가 계약이라는 걸 간혹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받는 사람의 의사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다, 합의가 돼야지 돼요. 그 다음에 합의자가 들어가면 다 계약인 거죠. 또 약속하는 게 계약이에요. 미리 하는 계약이 예약이죠. 매매 예약도 계약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률행위를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의무부담행위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권을 가지게 되죠. 채권행위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 계약하는 것들은 의무부담행위고 채권행위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아시지만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잖아요. 그래서 처분권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 거 아니라도 상관없어.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행 문제가 남아있다. 근데 이행을 못 해주게 되면 책임지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처분행위가 있어요. 그 처분행위는 우리 소유권 양도 같은 경우, 소유권 양도하면 매도인 입장에서 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처분돼 버리죠. 근데 물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가 처분행위가 된다. 그 외에 근데 소유권 양도만 물권행위가 아니고 저당권 설정 같은 제한 물권 설정들도 물권행위죠. 자,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 그래서 본권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다. 소유권 양도,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이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에 준해서 처분돼 버리는 거.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같은 것들이 그래요. 지식재산권 양도 같은 것들도 처분이 돼 버리죠. 소유권 양도처럼 채권 양도가 돼 버리는 거. 근데 이게 자기 게 아니면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등기를 이미 넘겨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행 문제가 남아있을 게 없어. 자기 거여야 돼.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행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파트에서 법률행위 목적이 있는데 효력이 생기려면 확가적사여야 되죠. 가능성 문제는 우리 나중에 계약법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적법성과 관련해서 강행법규 위반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강행 규정을 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돼버려. 우리 한도 초과 중개보수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 명의신탁, 또 토지거래가의 배제 잠탈, 이자 제한법상 취고이자율 추가의 약정,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고 한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개보수 약정하는 것도 무효죠. 물론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시지만 일회성인 거 이런 것은 상관없죠. 근데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단속 규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단속 규정을 위반했어. 그러면 제재를 받긴 한다. 그러나 이루어진 거래 자체는 유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 것으로 일단 암기법 요걸 잘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무허가로 중간에서 직접 전매를 했어.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중간 생략 등기, 또 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 주택법의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위반했을 때 제재를 받긴 하지만 유효다 이렇게 말을 한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죠. 자, 이제 104페이지로 갑니다. 104페이지. 작년도 문제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요 문제 풀 때 유죄상소 바로 알아도 돼요. 유죄상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정답이죠. 근데 한편 여기 나올 때는 대부분 이렇게 깔려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그랬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4번 이렇게 정답 바로 골라도 된다. 요거를 막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의미 뭔지 몰라도 이렇게 바로 푸는 거예요. 참고로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증은 유언인 거죠. 유언이 주는 것만 유언이 아니에요. 다른 유언상들도 있어. 그런데 유증은 주는 것을 말한다. 근데 애들 모아놓고 X는 큰 애, Y는 작은 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유언장을 혼자 쓴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뒤에 개봉해봤더니 유언을 이렇게 하셨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요. 정답 4번 간단히 나왔죠? 자, 2번 문제 가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이것도 정답은 바로 나오죠. 근데 일단 한번 봐보세요. 동철이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먼저 골라보자고요. 동철이가 상추에 쥐에 채무 면제하고 포기해서 포기가 2포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네. 한편 이걸 유죄상소 이렇게 외워도 되죠. 유죄상소. 유재석이 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상소를 했는데 서기는 방송국가고 여기는 유죄상소만 나왔다. 유죄상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입니다. 유죄상소.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그러면 이거 단속 규정 골라라 이 말이네요. 단속 규정을 외웠잖아요. 무허가로 중간에서 직접 전매를 했어. 기억, 니은 이네요. 근데 중개보수가 한도를 초과했어. 요거는 효력 규정인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여기서 봐보자고요. 옳은 것. 기억번, 의무부담행위, 채권양도. 요거는 틀렸네요. 틀렸어.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죠. 그럼 기억이 들어간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들어가면 다 안 돼. 다 안 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봐보세요. 니은디귿은 똑같네요. 그러면 니은디귿은 맞다는 얘기지. 뭔지 몰라도. 니을만 보면 되겠네. 무상행위 증여. 우리 증여는 무상계약 맞죠? 그러면 5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5번 정답.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공부합니다.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야. 지상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다. 왜? 이게 물권행위잖아요. 다시 물권에 우리 지상권 지역, 제한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이 있는데 다 물권이잖아요. 물권행위가 처분행위라고요. 그게 맞죠. 임대차는 유상계약 맞죠. 임대차 볼까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는 편무, 무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맞죠?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풀이는 또 스킬이기 때문에 스킬이기 때문에 요거 아까 문제풀이법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우리 강의 내용인 거다. 네. 자, 5번. 권리의 변동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1번. 취득세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틀렸죠. 원시 취득이 된다. 태조 이성계 얘기했어요. 태조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나라를 뺏어오니까 고려가 없어지고 새로운 조선이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말한다. 뺏어오는 거. 예, 됐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다 맞죠? 매매 승계 취득, 무주물 선점 원시 취득, 저당권 취득은 승계 취득인데 이런 걸 설정적 승계라고 이렇게 하죠.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네, 됐습니다. 1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 다시 뺏어오는 건 원시 취득이다. 자, 6번 갑니다.
6번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이죠.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즉 단속 규정인 것은 중간에서 직접 한 거예요. 그러면 기역번 단속 규정이죠. 니은번 단속 규정이죠. 그런데 중개보수 초과, 한도 초과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이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 아닌 것들.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 제도, 이것도 효력 규정이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봤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숫보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봐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바로 우리 반사회 질생이 이중매매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